안녕하세요. 직업과 경력 개발 강의를 맡고 있는 오재신입니다. 비대면 수업도 벌써 실주차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조금은 피곤하고 답답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서로 좀 더 조심하고 주의해서 안전하게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책 읽기와 글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년에 몇 권의 책을 읽으시나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상 책을 많이 봐야 해서 1년이면 일에 필요한 책을 제외하고도 20권 정도 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출퇴근 시간이 길지 않는데 과거에 일하는 사무실이 집에서 멀어서 왕복 3시간 정도 지하철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하루에 한 권 정도 책을 본 것 같습니다. 그때 살면서 책을 제일 많이 읽은 것 같네요. 저도 그렇지만 요즘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너튜브를 보는 시간이 더 많고 각종 앱과 포털 사이트 등 참 읽고 볼거리가 많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책을 그렇게 많이 보고 책을 수집하는 것도 좋아하던 저도 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20대였던 시기만 해도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는 아니어서 종이책이 주는 즐거움이 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제가 독서하는 방법만 보더라도 절반은 전자책, 절반은 종이책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책만 봐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와는 다른 디지털을 넘어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 자녀들 세대는 독서보다는 미디어 영상에 더 의존하게 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시대가 변화하는 흐름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흥미와 자극, 단문 위주의 온라인 미디어 매체보다는 독서와 글쓰기가 필요한 시대인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한 방송에서 봤는데 독일에서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독어 동문학이 인기가 있는 학과라고 하네요. 우리로 치면 국어 국문학이겠죠.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회도 우리 사회처럼 의사나 변호사를 선호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직업에 있어서 기능을 중심으로 한 고소득 직업 이후에는 다시 근본을 찾는 직업이 더 유망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유망한 직업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콘텐츠 생산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지식을 읽고 습득하고 그것을 잘 표현해내는 사람이 더 많은 소득과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작년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책을 읽고 있는지를 표본 집단 수천 명을 대상으로 알아보는 것이죠. 작년인 2019년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연간 평균 독서량은 7.5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년 전인 2017년에 9.4권보다 1.9권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수치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문제집을 사거나 하는 것들은 뺀 숫자입니다. 순수하게 얼마나 책을 보고 있느냐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에 보면 독서의 방법이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조사에서는 종이책이 얼마나 팔리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보았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종이책에 전자책 그리고 오디오북까지 조사해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사람들이 여러 기기를 활용하면서 독서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독서량이기는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만 해도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공공도서관도 많고 각 도서관의 프로그램과 학교 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독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도 그 아이들도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에 열광하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부모와 선생님과
어릴 때부터 특별한 것은 없어도 독서가 생활화되는 것을 보면서 전반적인 나라의 교양 수준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독서만한 것은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입시 관련 책을 제외하고 독서를 잘 하지 않죠. 그러다 대학에 오면 읽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들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나면 TV나 너튜브, 스마트폰 게임보다는 만화책이라도 책을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요? 독서의 장애 요인으로는 과거와 달리 책 이외의 콘텐츠 이용이 제일 높았고 학교나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독서량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인도 독서 시간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체가 줄어들었는데 초중고등학생은 늘었다면 아무래도 20대 이상의 독서량이 줄어든 것이겠죠. 과거에 비해 책을 빌릴 수 있는 곳도 늘었고 책을 보고자 한다면 기회도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가끔 지원을 하는데 새로 나올 책에 대한 서평을 작성해주면 책을 주는 기회도 출판사마다 많이 마련해서 이벤트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독서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책 읽기는 단순히 머릿속에 남이 써놓은 내용들을 입력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나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책 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사고를 하게 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입시에 맞춘 공부를 위해 책을 읽게 하다 보니 대학에 가고 나면 손에서 책을 놓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독서는 자신이 생각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단순히 답을 맞추기 위해 지식을 머릿속에 우겨넣는 게 독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흥미도 떨어지게 되고 독서는 지겨운 것, 고리타분한 것이 되고 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독서를 할 때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좋은 구절을 암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독서가 되는 것입니다. 독서는 지식을 자랑하는 수단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내용을 소화해 생각의 폭을 넓히고 필요할 때 알게 된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의 내용에 너무 빠져버린 나머지 글쓴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책의 내용을 비판 없이 너무 신봉해버리기도 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황과 관계없이 책의 내용을 줄줄 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독서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책을 읽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 시간과 노력은 단순히 흐르는 시간과 앉아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종합적인 사고의 과정입니다.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의장직에서도 물러난 빌 게이츠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은 매일 밤 독서를 하며 한 가지 이상의 주간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습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 보면 회사의 구성원이 최소 30-40명 수준이 넘어가는 회사의 대표이사들은 다양한 분야의 강연과 독서를 하러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독선적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30-40명의 구성원 이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들은 그들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쉬는 시간은 독서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 분야도 자신이 전공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외에 다양한 편입니다. 대기업의 총수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누군가는 책임지고 가는 대표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독서 습관에 대한 해설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독서는 책을 읽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휘력, 이해력, 종합력, 추리력, 상상력, 비판력, 판단력 등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생각하는 능력 즉 사고력이 향상되고 누군가가 써놓은 글이나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핵심을 파악하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글을 읽고 학습하여 문맥에 맞는 글쓰기가 가능해지며 사회생활에 필요성 인성까지 기를 수 있는 간접적인 이익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독서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글을 쓰는 것은 상투적이기는 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죠.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말을 배우고 글을 쓰고 하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책 읽기는 재료를 넣는 것이고 마지막에 결과물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책 읽기와 글쓰기 사이에는 사고라는 뇌의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책을 보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새로운 것을 상상해보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뇌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고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글쓰기라는 것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교육 현장의 평가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책을 읽는 것은 모두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지만 글을 쓰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생각이 필요하죠. 무엇이 되었든 정리하고 다시 구성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이라는 점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남이 주는 것만 주입하고 살던 삶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표현이라는 것이 말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남이 시키는 것, 남이 강요하는 것만 하다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방향을 주도하며 살아갈 때 스스로의 삶의 질은 이전에 강요받던 삶과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글쓰기는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고 기능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시작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과 글을 서로 보완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말로는 다 되지 않고 또 글로도 다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양면을 다 잘 활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아 다투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에 글쓰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글을 한자 쓰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둘이 될 수도 있고 여럿이 될 수도 있는 남과의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 창구가 열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소소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많은 문제를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나고 보면 큰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겠죠.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글은 작던 크던 다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내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 읽기와 글쓰기에 대한 상호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책 읽기의 대표적인 기법인 로빈손의 SQ3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읽기 기법은 로빈손이 1941년에 고안하였는데 실제 학습 상황과 실험을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훑어보기, 질문하기, 자세히 읽기, 되새기기, 다시 보기 총 5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 앞 글자를 따서 SQ3R 기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훑어보기 단계입니다. 개요 만들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책을 읽기 위해 윤곽을 잡는 과정으로 책을 읽기 전에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내용을 생각해보고 제목이나 소개, 사진, 그래프 등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전체 내용을 빠르게 짐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훑어보기는 1분 이상이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3개 내지 6개의 핵심 주제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훑어보기 과정은 독자의 오리엔테이션을 거치며 그 이후의 읽기를 통해서 핵심 주제를 조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기 단계입니다. 질문하기 단계에서는 사고 능력 향상에 큰 비중을 둡니다. 제목을 보고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는지, 책을 통해 알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강조된 어구를 질문의 형식으로 바꾸어 보도록 합니다. 질문하기를 통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통해 세부적인 설명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중요한 요점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기된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책 읽기를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우리는 생각의 범위를 확장하고 의식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자세히 읽기 단계입니다. 밑줄 긋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질문하기 단계에서 의문을 가졌던 점들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의문점이 생기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메모를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앞서 질문했던 단계와 연관지어 자신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스스로 의문시했던 점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독서는 새로운 사고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잘 진행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되새기기 단계입니다. 노트하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암송하는 단계입니다. 읽은 내용을 마음속으로 정리하며 글쓴이가 글을 쓴 동기나 목적, 그리고 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풀어보고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암송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종이 위에다가 구절들을 개요의 형태로 대략적으로 적어두는 것입니다. 되새기기 단계를 세부적으로 정리해보면 글을 다 읽은 후에 실시하며 기억을 더듬어 한 단어나 한 구절의 형태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묘사나 인용을 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 칸 들여쓰기를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면 요점들을 시각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를 권장합니다. 내용을 정리할 때는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시대나 시간 순으로 기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진행하여 되새기기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보기 단계는 요약하기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읽은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고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글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보거나 글의 내용에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추가하여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요점과 요점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조감도를 얻을 수 있도록 풀어보고 요점들을 재생해 봄으로써 기억 여부를 점검해 봅니다. 그런 후 각 요점을 떠올리고 그 아래에 있는 하위 요점들을 떠올려 보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글쓰기를 위한 스타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기법이란 기획서 작성법 중 하나로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때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실행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 및 실행에 따른 결과까지 좀 더 체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틀입니다. 스타란 상황, 과제, 행동, 결과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며 이 기법은 자기소개서 작성 등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나누어 설명하는 글쓰기 방법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시해드린 내용은 자신의 경험을 스타 기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지, 이 상황에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나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지, 어떤 행동과 생각, 노력 등을 통해 극복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또 그것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글을 쓰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기와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강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책 읽기와 글쓰기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변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는 3가지 문항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읽었던 책 중 기억에 남는 책과 이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작성하여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